투표합시다. 표 하나로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꼭 약속해. 약속하세요. 약속하시죠. 네, 투표를 꼭 하자고 약속을 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새내기 유권자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저희 세 사람의 삼행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꼭 약속해. 자,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 재밌는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나의 선거 IQ 테스트. 말해 yes or no. 자, 우선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기 전에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동영군? 네, 그럼 뭐 당연히 생각되는 게 후보자한테 돈을 받거나 음식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후보자에게 가하는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 다 법에 걸릴 것 같아요. 네, 지민님은요? 선거벽부에 장난으로 낙서를 하거나 찍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 나왔던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을 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 모두 맞고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두 친구가 말해준 모든 행동들이 바로 선거법을 위반해서 처벌까지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자, 이 행동들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틀려도 뭐 어쩔 수 없죠.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OX 퀴즈고요. 문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지도 모르는 세 가지 행동이 제시가 될 텐데요. 잘 듣고 해도 되는 행동이면 O, 아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카메라 쪽이 정답이에요. 아시죠? 네, 내가 X라고 해서 내가 보시면 안 돼요. 네. 혹시나 해서 높아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거나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방송반에 속한 학생 A는 점심시간마다 교내 방송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방송을 진행 중이다. 이때 학생 A가 선거 기간 중 교내 방송을 하던 중 후보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해도 되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고요. 학생 A는 후보자 B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후보자 B는 100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게시하였다. 해도 되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일치를 했는데 동영군도 3개, 지민양도 3개 모두 맞췄습니다. 박수! 야, 역시 일부에서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좋아요. 멋집니다. 동영군은 나 다 맞출 수 있을 거다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뭐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아래 난이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야, 자신감 넘치는 두 학생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내 방송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학생의 사례,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린 학생의 사례, 이 두 학생의 행동이 왜 안 될까요? 동영군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뇌물 수수를 했다고 사실을 유포하는 게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교 교내 방송은 사실 그게 딱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위반이 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왠지 느낌이. 네, 다수를 상대로 그렇게 일방적인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 뭐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세뇌잖아요. 그래서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법적으로 왜 이 행동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교내 방송을 한 학생은 공직선거법 제99조 구내 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을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 기간 중 교통수단, 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동영군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네. SNS에 글을 올리는 학생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동현군께서 정확하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했다. 네, 누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법에서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SNS에 올렸죠.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있었죠. 과연 만 18세가 넘으면 이렇게 당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들은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만 18세 생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만 18세, 예를 들어 제 생일이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3월 9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투표권도 우리가 4월 15일 투표 날이잖아요. 그러면 4월 15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할까요? 4월 16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할까요? 지민 양 생일이 4월 16일이에요. 예를 들어. 네. 투표가 그러면 4월 15일 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동영군은?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땡! 자, 이번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죠. 4월 16일 생일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네. 네,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아마 딱 그래서 4월 15일, 4월 16일 이렇게 생일 걸려 있으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4월 16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관련된 상황을 퀴즈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듣고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 A는 후보자 B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후 후보자 B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답례로 10만 원을 받았다. 후보자의 행동이 이건 반대예요.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O. 위반이다. X. 하나, 둘, 셋. 후보자 B가 선거법 위반을 했을까요? 했으면 X. 아니다. 합법이다. O. 하나, 둘, 셋. 선거법 위반이다. X. 아니다. O. 돈 줘도 된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A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 B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 수십 장을 주면서 반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에게 투표하여 줄 것을 당부해달라고 하였다. 자, 후보자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O.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X. 하나, 둘, 셋. 네. 자, 이어서 3번 문제. 후보자 A는 학생들에게 후보자 본인을 지지하는 글,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 유튜브, SNS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O, 위반이라면 X. 하나, 둘, 셋. 야, 자, 두 분이 이제 맨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는 모두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민님께서 첫 번째 문제를 틀렸습니다. 하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씩 틀려줘야 방송이 재밌는 거니까요. 자,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동영군에게는 쉬웠나요? 뭐 앞에 퀴즈들과 크게 다를 거 없이 그냥 느낌대로 가도 정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민 양은 느낌대로 갔는데 첫 번째 문제 틀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바로
후보자 B로부터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후 담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거 착각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떠한 담례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을 한 행위인데요. 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요. 그 외 자원봉사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돼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내가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문화상품권 10만 원 받아야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제가 지민 씨에게 한 30장 주는 거예요. 그럼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나 뽑으라고 해 라고 해도 안 돼요.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후보자가 함부로 금품 등을 선거 국민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자가 있어도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 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금품 등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다리를 건너든 두 다리를 건너든 세 다리를 건너든 내가 다이렉트로 쏴주든 절대 안 된다는 점. 너무 어렵다, 법은. 자. 해당 사례에서 후보자는 학생 B에게 중간자 역할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의 경우 이제 SNS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경우에도 대가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5호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야, 내용이 정말 많고 어려운데요. 요약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동영군이 요약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헷갈린다 싶으면 사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정답! 애매하면 일단 안 주고 안 받으면 법에 걸릴 일은 없겠네요. 정말 현명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자, 지민 양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퀴즈들. 아, 이것만큼은 진짜 몰랐는데 알았다 아니면 이것만큼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하는 게 있었나요?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해도 받는 거는 안 되는구나. 제일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만 남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좀 헷갈리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꼭 지금 내용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진행되는 동안 자막으로 PD님이 풍성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저희의 정보 전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NS 조금 전에 얘기를 해봤죠. SNS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땡카우톡 그런 식으로. 그것도 SNS 일종이고요. 지민 양은 어떠세요? 땡스타그램 이런 거 하시나요? 네, 합니다. 거기에 셀카 일주일에 몇 장 올리시나요? 게시물은 많이 안 올리고 스토리로 하루에 하나 이상은 올리는 것 같습니다. SNS 중독에 가깝네요.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게 왜 중독이냐면 게시물로 올리는 건 좀 부끄러우니까 스토리에 올렸다가 쓱 안 한 척 하겠다. 이게 이제 중증 중독자에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네. 열심히 재밌게 예쁜 사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선거 기간에 SNS 돌아다니면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 여러 가지 소문들, 루머들 많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동영군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 선거를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좀 관심이 없으셨나요? 루머가 있어도 저희한테는 안 오죠. 맞아요. 주로 땡카우톡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직접 전달을 해야 받아볼 수 있어서 경험해보지 못하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좀 오픈되어 있는 SNS를 사용하시는 지민 양 같은 경우는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저희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위반일까요? 선거법? 아닐까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일까요? 동영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대상이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상대를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법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뭔가 인류애적인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민 양은 어떠세요? 그래. 그러면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비방. 아, 내가 이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인격 모독을 하는 걸 올려요. 그러면 이게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위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각각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비방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먼저 허위사실 공표죄는 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유, 어려워. 자,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 그러니까 허위 사실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리한 허위 사실, 불리한 허위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다고 막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아무리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거짓말로 퍼뜨리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포함할까요? 누구 포함할 것 같아요? 후보자의 가족들이 있겠죠.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 비방죄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셨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사실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비방은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단순 욕설, 모욕 이런 것도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공직선거법에선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정 지역, 우리 요즘 뭐 지역 감정 이런 것도 많은데 그리고 지역인 또는 성별, 남녀, 젠더 이슈,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SNS 파급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글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행동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들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순간 그걸 다시 유포하게 되면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받았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자기에서 멈춰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공유하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자체로도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단순 공유하기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처벌을 안 할 뿐이지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공유하기 하신 분들까지 모두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친구들이랑 찌라시 돌려보면 안 돼요. 네, 안 되겠네요. 알겠죠? 지금까지 한 거는 네, 조심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사실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공유를 하게 되는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벌금을 내고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선에서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좀 선거 IQ가 높아진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많은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쉽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동영군은 어떠셨어요? 일단 뭐 양을 떠나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니까 확실히 뭔가 뿌듯하네요.
뭐 공부한 느낌도 좀 나고 네.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동영 군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저 괜찮죠? 제가 알려드렸어요. 밥 사요. 계속해서 정치, 선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니까요. 자, 선거법 해석에 관한 궁금증 콜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민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선거 콜센터 1390으로 연락주세요. 지금 광고 같았어요. 자, 몇 번이라고요? 선거 콜센터 1390. 네, 지민 양에게 광고가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거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위반 행위 신고가 필요할 때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제 2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3부가 기다리고 있죠? 거짓말이에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2부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두 친구와 함께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볼게요. 동영군부터. 확실히 공부를 한다는 게 늘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확실히 유익한 느낌은 있네요. 야, 정치 꿈나무 동영군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지민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알고 모르고도 중요하지만 알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동영군이 보기엔 어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들이 행사한 게 직접적으로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라 덜 할 수 있지만 뭐 네. 교육감 선거 같은 거에서 학생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뭐 교육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체감을 시켜주는 장치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대답이다.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대신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청소년분들도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먹고 성장하는 한 그루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야, 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라는 물을 막 줘야 피어날 수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 나무에 해충이 생기거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잘 키워나가야겠죠. 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투표하세요. 안녕하세요. 투표하세요.